2월 16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론이 언급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리고 윤석열 측도 국회 측도 짚고 넘어가지 않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권한 그리고 그 집행 과정에 대한 추궁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50만 대군, 세계적 강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5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헌법에 신성한이란 표현을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뭐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 국군의 임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군의 임무가 대단합니다. 국토방위 앞에 국가의 안전보장이 나옵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방위는 외적으로부터 특히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안전보장은 이게 뭐냐 하면은 주로 내부의 적을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적, 즉 내부에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북한 문란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북한 또는 적과 내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 즉 공화국을 뒤엎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든지 이런 세력에 대해서 국군이 그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군은 경찰과 다릅니다. 국군은 국내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제1임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국토방위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간첩이라든지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자가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한다든지 경찰을 이용한다든지 검찰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할 때 국군은 헌법 제5조의 의무, 즉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과 작년 12월 3일 있었던 조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을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동원한 것도 아니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동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화국의 핵심인 헌법기관을 점거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동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때 이 헌법 제5조 1항 위반 여부를 따져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헌법 5조 1항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면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위반한 거죠.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을 혼내주기 위해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제5조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제5조의 모든 항목을 다 위반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혹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가지고 현직으로 복귀하면은 국군 통수권자의 기능을 다시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했어요. 마치 정당방위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으로 돌아오면은 수시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야당을 혼내고 국민을 계몽하려 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부하들이 따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군인들이 따르겠느냐 이겁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최고사령관입니다. 영어로는 슈프림 커맨드라고 합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령관들이 수두룩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아마 일단 의심하고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군의 위기 이전에 공화국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무능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군 장교단이 따를까요? 예컨대 비상계엄 선포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중대사인데도 그는 고교 동문인 국방장관, 방첩사령관하고만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두 사람과 의논해가지고 합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중대사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정보 판단이 엉터리였습니다. 선관위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부정선거의 총본산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특수부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가지고 돌격하다가 쓰러진 돈키호테 격입니다. 그리고 국회로 출동한 부대는 수방사, 특전사,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출동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가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선관위로 출동한 부대는 서버를 탈취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지만은 서버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이 코미디 아닙니까?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교육도 훈련도 없었어요. 도상 연습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군병력을 투입하면은 아군 몰살입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이 경고용인지 국민 계몽용인지 범죄자 색출인지 정적 제거인지 정말 반국가 세력 척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능한 국군 통수권자를 다시 장교단이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같은 이런 일을 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정보참모입니다. 정보참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전을 하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외국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걸 아닙니까?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만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오면은 국가정보원이 명령을 따를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2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하나는 국가정보원입니다. 최고사령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군대의 핵심인 명령계통과 지휘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실패에 대비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종의 사조직에 의한 불장난이었는데 지금은 장난 수준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5조를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했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했으며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5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이외에 무슨 선택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